어제 국회에서는 4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단연 관심은 집안 쓰레기 정리, 변기 수리 지시 등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였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세게 붙으면서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어젯밤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좌진들까지 나와서 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고요. 의원들은 청문회장에 음식 쓰레기까지 들고 나와서 강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어제 모습 보겠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좌진 갑질 뉴스가 방송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입니다.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좌진이 버린 경우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날 밤에 먹었던 걸 아침으로 차에서 먹으려고 가져갔다가 놓고 내렸다라는 게 해명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강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한 보도를 보면 당시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가 됐는데요. 위증 논란으로까지 지금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보좌진 갑질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버티다가 청문회에서 모호한 언어로 황당한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님은 도대체 민주당 보좌진 수준을 어떻게 아십니까? 국회 보좌진들이 쓰레기와 의원들이 먹는 음식을 구분 못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제보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후보자의 위증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시지 관련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텔레그램이 공문서입니까? 그리고 SBS에서 어떤 답변을 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공적인 책임을 집니까? 자, 어제 언론에 공개가 된 강 후보자와 보좌진 간의 텔레그램 대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강선우 후보자가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 사무실로 가져가 버려줘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당시 보좌진이 박스 사진을 딱 올리면서 퇴사하고 싶다 그랬더니 동료 보좌진이 설마 또 당연히 강이죠.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저 박스 쓰레기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강의 소행이다 라는 걸 보좌진들끼리 서로 공유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선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보좌진들에게는 슈퍼갑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소속은 이게 보좌진들이 다 사무처의 국가직 공무원, 그러니까 국회직 그런 계획제에 준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사무처에 등록이 되고 네. 사무처에서 이제 급여도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인사 결정 또 뭐 또 자르는 그런 결정 면직하는 다 것까지. 국회의원 네. 결정이죠. 근데 이제 저도 정치를 좀 하면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다른 정치적 어떤 공격이나 뭐 비난 이런 부분은 웬만큼 이겨나가지만은 자신이 직접 데리고 있던 때로는 수석처럼 움직였던 그 네. 보좌진들이 자신에게 한을 품을 때는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역대 많은 정치인들이 이 보좌진들에 의해서 심지어 깜빵까지 간 사람들도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 의원이 이제 여가부 또 다른 자리도 아니고 여가부 장관 내정자잖아요. 여성가정부는 가정을 보호하고 또 청소년 아동의 어떤 그런 약자를 대변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 사회로서부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줄 건지 늘 그걸 고민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국회 이 보좌진들 이 슈퍼 갑질로 통해 가지고 저희 보좌진들이 웬만하면은 네.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장관이 되는데 웬만하면은 뭐 좀 문제 있는 것도 또 덮어주고 대응 논리도 만들어주고 이러는 건데 저분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방송사 언론사에 이렇게 내용을 제보하고 저는 그러니까 어제도 봐요. 결정적인 게 한 가지만 지적하더라도 그렇게 그 국회 보좌진한테 처음에 변기술이 한 적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했다. 네. 부탁을 했다. 뭐 네. 이런 건데 그건 사실상 인정인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그런 인사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네. 자신이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현역 불패라는 그 신화 속에 자신도 뭐 어제 하루만 넘기면 되지 않았냐 그런 심상은 좀 털어내고 본인의 정치적 결심을 저는 촉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좌진과의 텔레그램 내용도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고 그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쓰레기를 지역 사무실 가서 버려달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쓰레기만 보더라도 그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강선우 후보자의 지시였다라는 걸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아까도 저희가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이게 저녁에 먹었던 걸 아침에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먹기 위해서 차에 같이 탔는데 이걸 자기가 챙기지 못했다. 그냥 놓고 내렸는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로 둔갑해 버렸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명을 내놓은 건데요. 양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상식선에서 사실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저러한 이제 해명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 보좌진의 증언이라든지 더 나와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조금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차에서 전날 먹던 음식을 이제 먹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좌진이 확인도 하지 않고 임의로 쓰레기로 착각하고 버렸다라는 그런 해명이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보좌진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당시에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나는 쓰레기로 알았다. 아니 나는 그날 먹으려고 한 건데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의심 내지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설명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성치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실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니면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음식인지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다리 의원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보좌진들이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일단 사실관계에 반박을 하면 안 된다. 사실 공방으로 갈 경우 왜냐하면 저 보좌진이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뭐 메신저나 사진들을 준비하고 지금 저렇게 막 폭로성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공방으로 흐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메신저를 공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네.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문제는 갑을 문제가 이렇게 터졌을 때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좀 옹호해주기 위한 질의들을 하잖아요. 갑은 절대로 갑의 문제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갑을 관계의 문제는 결국 을이 나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선우 의원이라고 의원 생활 5년 동안 좋은 관계를 맺은 보좌진이 없겠습니까?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은 보좌진들이 나서서 우리 의원님 나는 좋았다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다른 보좌진을 공격을 해버리면 네. 그 보좌진들이 나서는데 주저하게 되죠. 왜냐하면 같이 일했고 같은 의원님을 모셨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면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았다.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거 맞다라고 나서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저 공격과 사실 공방으로 흐르면은 절대로 불리할 거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무조건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적 질의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그래도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냐라는 걸 검증해 주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뭐 추가적인 텔레그램, 추가적인 사진 이런 네. 것들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후보자와 이 그 청문회 준비팀의 대응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의 대응 그 청문위원 같이 있는 분들의 대응이 저는 국민들의 공감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대응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지적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